지난밤 이곳 농장에는 180mm 정도의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무섭게 내리는 폭우로 많은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이곳 농장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다. 그리고 여러가지 채소들이 심겨져 있는 이곳 텃밭에도 별다른 피해가 없다. 일반적인 흙이 아닌 유기물로만 되어 있는 텃밭의 토양에는 아무리 많은 양의 비가 내리더라도 모두 흡수해버린다. 이런 유기물은 마치 스폰지와 같아서 최대한 많은 양의 수분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수분과 양분이 있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채소들은 당연히 성장도 빠르고 해충과 세균에 대한 면역력도 높아진다. 며칠 전까지 기승을 부렸던 미국선 여벌레는 그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 지금은 몇몇 토마토 줄기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천적이 나타나서 생긴 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녀석이 대량 번식을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미국선 여벌레들이 방울토마토에서만 서식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를 입고 있는 토마토는 4키를 훌쩍 뛰어넘을 만큼 폭풍 성장 중이다. 한 달 전쯤에 만들었던 웅덩이는 조금씩 습지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동안 이곳에는 다슬기도 몇 마리 넣었고 불에옥잠과 물배추 같은 수생식물도 넣었다. 불에옥잠과 물배추는 한 개씩 넣었지만 그 사이 번식을 해서 개체수가 조금씩 증가했다. 앞으로 웅덩이 전체의 수생식물로 가득 차게 되면 수질도 굉장히 깨끗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웅덩이를 만들게 되면서 좋아진 점은 야생새들이 이곳에 와서 물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을 먹기 위해 인근 하천까지 날아갔던 새들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 자연스레 농장의 털을 잡고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한 달 동안 최소 100마리 이상의 올챙이들을 이곳 웅덩이에서 지내게 했고 아마도 수십 마리의 개구리들이 농장 여기저기에서 지내고 있을 것이다. 녀석들은 우물 안에서 태어났지만 1년 뒤에까지 살아남은 개구리는 이곳 웅덩이로 돌아와 알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곳 농장에는 내가 어릴 적 보았던 개구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편 아기 오리들은 태어난 지 2일 만에 첫 번째 식사를 하게 되었다. 녀석들에게 주는 첫 번째 식사는 삶은 계란 노른자이다. 겁이 많은 아기 오리들은 지금 배가 고프지만 쉽게 다가오지 못한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몇 마리의 아기 오리들이 용기를 내어 선을 넘어선다. 하지만 무리의 반은 여전히 겁에 질린 채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아기 오리들은 맛있게 노른자를 나눠 먹는다. 갓 태어난 아기 오리들은 앞으로 3일간만 노른자를 먹게 되면 아주 건강하게 성조가 될 때까지 잘 자랄 것이다. 그런데 9마리 중 7마리는 잘 먹고 있는데 2마리는 구석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 같은 시기에 태어났지만 유독 겁이 많은 녀석들은 먹이 활동에서 뒤처져 또래에 비해 덩치가 작아진다. 사람도 성격이 제각각으로 다르듯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뒤 경계가 풀린 나머지 2 녀석도 먹기 위해 다가온다. 2년 전 아기 오리들을 키우면서 느낀 것은 겁이 많은 녀석들은 사료를 적게 먹게 되고 또래에 비해 성장이 늦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시기에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런 녀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한 마리도 낙오 없이 모두 다 건강하게 성조가 되기를 바란다.